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창의적 혹은 효과적 의사결정 기법. 의사결정이란 뜻이 뭐냐면은 디시전 메이킹, 어떤 얼터네이티브 중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얼터네이티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효과적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뇌에 이제 스토밍이 생기는 거예요. 뇌에 뭐가 이제 번개처럼 번쩍 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제시해요.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제시한다. 어떤 아이디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놔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거. 너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니?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는 아이디어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최선책을 찾는 건데 이거는 오스번 광고회사에서 먼저 했었어요. 오스번 광고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거 기법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 그쵸?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적인 아이디어의 대면을, 그러니까 그 제안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집단 토의예요.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은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의 창의성을 증진한다는 거죠.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증진하고 문제를 정의하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디어나 현실성이 결여된 아이디어들도 나열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그게 중점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발견하는데 유효하는데 이제 대안을 선택하는 다른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기법하고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거의 규칙은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디어.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그 문제의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아이디어는 집단이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 모두는 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도 평가받거나 비판받지 않는다. 평가받거나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명목 집단 기법이 있어요. 명목 집단 기법.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명목 집단 기법은 일단은 구성원이 모여요.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구성원이 일단은 모이는데 말로 의사소통하지는 않아요.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서 그게 그 너니멀 그룹 테크닉, 그러니까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의사소통을 금지한다. 자, 명목 집단 기법은 말로 의사소통을 금지한다. 이거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말로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NGT라고 약자로 하고요. 서로 대화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해요. 이거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각 구성원들이 진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타인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인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 방법에 의하면은요, 구성원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소그룹으로 구성원들이 테이블에 이렇게 서로 모여 앉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종이를 나눠줘요. 백지를 적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때 발표를 해요. 사회자는 구성원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큰 칠판에 적어요.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토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대한 토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아이디어의 목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묻는 비밀 투표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묻는 비밀 투표를 한다. 우선순위를 묻는 비밀 투표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명목 집단의 그 순서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표를 얻으나니 이제 의사결정안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면 작성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전체 아이디어를 기록한 다음에 구성원이 이제 어떻게 토의하냐면은 그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이게 구성원 토의가 여기에서 앞에서는 구성원 토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위한 비밀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 후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이 있어요. 델파이 기법, 창조적인 효과적 의사결정안의 세 번째가 델파이 기법이 있어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델파이는 델피라는 신탁, 그리스 신탁에서 유래된 거예요. 신전. 그래서 델파이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탁에서 모인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은 그 구성원들을 대면하지 않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 않고 일단 격리시켜서 전문가들한테 어떤 걸 보내냐면은 그 문제를 보내요.